73년의 기다림 끝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유족과 역사 강사들은 여순 항쟁탑에서 특별법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포 사막도에 5성급 호텔을 짓는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술한 행정 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양시가 네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는데요. 지급 대상과 규모는 다음 주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무안 회산 백년지 일대에서 연꽃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를 거듭하다가 3년 만에 재개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7월 20일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라남도와 지자체는 별도의 기념행사 없이 유족 피해 접수를 이어갔는데요. 여순 사건의 역사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들과 유족들이 뜻깊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사건 발생 73년, 국회 법안이 발의된 지는 20년. 재석 인원 97%의 찬성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순간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습니다.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공포된 지 만 1년째 되는 날. 유족들과 여순사건 역사 강사들은 여순 항쟁탑 앞에 모였습니다. 73년의 기다림 끝에 법이 제정됐지만 저조한 피해 신고 건수와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회 구성은 여전히 아쉽기만 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여순사건 특별법. 유족과 강사들은 마치 또 한 번의 73년 같았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 행사 자체는 이렇게 참배를 하거나 기념식을 하거나 이것 자체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마련하기 위해서 유족님들이 모여주시고 또 시민들이 와주시고 이러면서 여순 항쟁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접수된 여순사건 피해 접수 건수는 현재까지 2,200여 건. 유족들은 저조한 신고 건수에 애달파하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 많아야 특별법 최종 단계인 진상규명 보고서가 제작될 수 있고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아직까지도 피해를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유족들을 향해 함께 하자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신고를 안 하신 분이 계신다면 하루속히 신고를 하셔서 우리가 진실 규명하는데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순사건 피해 지역은 전남과 전북 그리고 경남 일부 지역. 특별법에 명시된 피해 접수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족들의 신고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에 대한 첫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희생자 유족 신고 160여 건에 대해 사실조사 사전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대상은 전체 2,200여 건 가운데 유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수로 심사 내용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을 받았거나 경찰서 보안기록 군법회의 판결문 등 증명자료가 있는 사례 등입니다. 무안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기념행사가 무안공항에서 열렸습니다. 20일 행사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항공사인 제주항공의 베트남 운항 일정에 맞춰 열렸습니다. 제주항공 이외에도 베트남과 몽골 등 외국계 항공사도 부정기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어서 무안공항 국제선은 7개 노선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목포를 상징하는 장소 가운데 한 곳인 사막도에 5성급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계획이라서 무조건 뒤집겠다는 건 아닌데요.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부터 선정했던 허술한 행정 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사막도 일대에 5성급 호텔을 짓겠다는 유원지 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컨벤션과 숙박시설이 시급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민간 개발 형태인 만큼 사업자 공모 과정을 거친 뒤 우선 협상자 선정을 마쳤고 지난 4월엔 협약도 맺었습니다. 협약서엔 오는 2026년까지 3,500억 원을 들여 800명 넘게 수용 가능한 컨벤션과 900실 규모의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목포시는 민간 사업자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속도를 내고 있는 행정 절차와는 달리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건 차질이 예상됩니다. 바다와 맞닿은 사막도 땅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데 일부는 선사 2곳이 빌려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막도는 오는 2030년까지 한국 기능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부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선사가 항구 사용에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연장을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목포시는 사업 부지보다 사업자를 먼저 확보하는 순서가 뒤바뀐 행정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민선 8기에 새로 취임한 시장이 사막도 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막도는 그대로 좀 보존하자. 생태 관광형 명소로. 5성급 호텔 오는 것은 대환영합니다. 그러나 바로 인근에 있는 남항의 부지가 있으니 그쪽으로 이렇게 저는 권유를 하고. 나라 땅에 사업을 하는 경우엔 지자체가 먼저 땅을 사들인 뒤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해 매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업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목포시의 호텔 건립 계획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 18일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 1,658명보다 54명 줄어든 1,604명이 19일 하루 동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사망자는 없었고 4명은 위중증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민을 위해 4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 양측이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지급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선별적인 지급이냐, 보편적인 지급이냐는 다음 주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신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광양시가 4차 긴급재난생활비 명목으로 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은 534억 원, 19세 이하는 100만 원, 이외 시민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의회 시정연설에서 선별 지급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근본 우리 아이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할 예정인 보육교육 재난지원금도 단순히 시민과 약속한 공약 이행을 넘어서 이러한 저출산 대응과 인구정책 실현 방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안 가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광양시의회는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주는 보편적 지급이 낫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예산 범위에서 동일하게 줄 수 있는 금액은 35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광양시의회는 지역사회 갈등과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시와 의회의 입장이 정면에 다르기 때문에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시도 한 발 양보하고 의회도 한 발 양보해서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반드시 저는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민 행복과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한 집행부와 시의회.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방식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아시아 최대 연꽃밭으로 유명한 무안군 회산 백년지에서 연꽃축제가 열립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는 연꽃축제는 사랑을 주제로 21일부터 나흘 동안 펼쳐지는데요.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 회산 백년지에 연꽃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강렬한 햇빛 아래 연꽃이 자태를 뽐내듯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올해로 25회를 맞는 무안 연꽃 축제장에는 켜켜이 쌓인 연꽃과 잎들이 긴 세월을 말해줍니다. 다른 색깔 연꽃보다 피는 기간이 더 오래 걸려 귀하다는 백년. 백년 사이를 걷다 보면 관광객들은 어느새 연꽃의 매력에 흠뻑 빠집니다. 무안 축제를 한다고 해서 원래 원꽃을 좋아했는데 봤더니 흰 거를만 이렇게 심어 놓으셨던데 특히나 흰 꽃이 너무 크고 예뻐서 소원풀이하고 갑니다. 올해 연꽃축제는 연꽃의 향기, 백년의 사랑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회산 백년지 탄생 배경과 설화를 바탕으로 뮤지컬 공연이 진행되고 연꽃 이미지를 살린 미디어 작품과 디스코 파티 등은 해가 진 뒤 축제장의 흥을 돋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향토 음식점과 연꽃 효능 체험장이 운영되고 요리 경연대회와 노래자랑 등이 펼쳐져 축제의 재미를 한껏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라도 하듯 하얀 연꽃이 만개하였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더위를 탈출하기 위한 시원한 연기능성 체험장을 준비하였고요.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야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무안군은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방역을 철저히 하는 한편 예방접종 기회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수만 송이 연꽃에 향연 무안 연꽃 축제는 오는 24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와 신대지구 문화복합 쇼핑몰 유치 등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김영록 도지사를 만나 박람회와 문화복합 쇼핑몰 유치, 연양뜰 물회도시 조성 사업 등 현안 사업에 대해 함께 해결하자는 의지를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남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여는 데 있어 2023 박람회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 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분석 결과 친족 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 연령이 14세 이상인 경우가 38%를 차지했고 피해 사실을 상담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렸다는 응답률은 5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신민호 전라남도 의원이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남권 의대 유치를 위해 중앙정치권에서 힘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전남권 의대 유치가 급물살을 탔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도 의회 내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신설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확정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형 유류 오염 사고를 방지하는 국내 최대 규모 다목적 방제선 엔담호가 본격 운영됩니다. 엔담호는 5,000톤 규모로 건조돼 풍랑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진 경우에도 작업할 수 있으며 최대 30m까지 수중 작업이 가능한 준설 장비와 해상 부유물 제거가 가능한 크레인 등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여수 신항에서 취항식을 개최한 뒤 본격적인 가동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